안녕하세요. 팔달 건축적산의 이상준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들이 그 건축 적산을 할 때 그 작은 거는 그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직접 물량 산출을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적산 업체에 용역 서비스를 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건축 적산 업체의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 유의사항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적산 업체 선정을 할 때, 자, 여기 보시면 1번 적산 업체 선정할 때 요 세 가지 사항을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 적산 업체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제 홈페이지 보시면은 저는 제 홈페이지를 보시려면 이렇게 건축 적산 그 다음에 닷컴 이거 누르시면 바로 나와요. 네, 그럼 팔달 건축 적산 나오는데 제 홈페이지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게시판을 보시면 게시판 여기에 사업자 등록증 여기 있죠. 네, 들어가면 여기 다운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적산 업체가 이런 사업자 등록증 이것도 구비하고 있는데 그런 적산 업체에 의뢰를 하셔야 돼요. 자,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적 확인 그 업체의 실적을 한번 다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 몇 년도부터 이런 실적 다 보시는데 자, 이런 거 실적을 보시면 그 업체가 이거를 거짓으로 썼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두세 군데 정도 건설회사하고 주소 이거 확인해가지고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거기 연락해서 이게 많이 실적이 있으면은 내가 아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 연락하셔도 되고 또는 전화해서 뭐 이거 시공에 대해서 상담하는 그것도 있고 또 혹시 적산을 어디가 했는 게 맞느냐 그거 한번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실적까지 다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샘플을 꼭 달라 그러세요. 그 업체에서 적산 물량 산출한 거 샘플 한번 꼭 보셔야 돼요. 그게 제대로 했는지. 네, 그걸 한번 보셔야 되고 그렇게 크게는 요 세 가지를 업체 선정할 때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요즘 적산하는 사람들이 알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량 산출 하다가 이게 좀 막히고 시간 못 맞추고 어렵고 그러면은 잠수를 타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성급금만 받고 그냥 도망쳐요. 그래서 저한테 적산 의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뒤통수를 한 대 다 맞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처음에 의심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확인해보고 제 거를 보고 나서는 이제는 다른 데 안 맡겨요. 일단 검증이 안 됐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검증된 데에서 이제 계속 의뢰를 하는 거죠, 적산을. 자,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도면 정리. 자, 적산 업체들이 적산을 하게 되면은 도면을 보고 적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산 업체는 도면 정리, 도면 작성이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적산을 했을 때는 보시면 처음에 저한테 도면을 주시면 이렇게 한 번에 다 돼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개요, 재료마감, 창호도, 건축평면도 한 도면이 한 30장에서 40장 정도 파일을 한꺼번에 그냥 주세요, 그냥. 그러면 저는 건축 구조로 해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요.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정리한 거에 대해서 물량 산출을 하면은 골조 마감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다 근거를 만들어요. 자, 골조 같은 경우는 이 순서가 이렇게 되고 마감은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골조는 밑에서부터 가면은 기초, 기둥, 보호, 슬래브, 벽, 파라펫 이렇게 가겠죠. 자, 기초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단차가 져 있어요. 밑에 기초 지하 2층, 지하 1층 단차 져서 두 개가 되고 단차 요거 하나 길이 그리고 보강근 그리고 기초에서 독립기초나 줄기초가 없어서 그건 안 했고요. 있는 부분은 이렇게 기초에 다 표시를 했고 기둥 같은 경우는 지하 2층부터 지붕 1층까지 루프 기둥의 위치를 다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 기호, 길이, 색깔별로 다 하나하나 맞춰서 구분해줬어요. 이게 근거거든요. 도면의 근거. 슬래브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드렸고 벽은 벽 기호, 벽 길이대로 다 있고 창호의 기호, SD1, SD2 이런 것까지 저는 다 일일이 기록을 해드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골조 물량 산출서 검토를 할 때 물량 산출식과 이 도면을 같이 보면서 하면은 누구라도 다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해가 더 쉬운 거죠. 자, 이건 이렇게 됐고 계단과 파라펫은 계단은 뭐 어차피 도면을 그릴 필요도 없어요. 가로 세로하고 높이만 알면 되니까 안 했고 파라펫은 뭐 이거 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구조에서는 없고요. 자, 그럼 마감에서는 순서가 물량 산출도 그렇지만 이 도면도 창호, 내부, 조적, 계단, 외부, 가설, 토공, 기타 이렇게 순서인데 창호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창호를 앞에 보고 그냥 하면 되고 내부, 조적, 계단도 뭐 그 높이하고 가로 세로 알면 되고 외부, 가설, 토공, 기타 이거는 뭐 특별히 그릴 게 없어요. 도면이 보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각 실의 평면들을 하나하나 다 그려드려요. 이렇게. 그리고 조적 같은 경우 0.5, 1.0비 그리고 뭐 건식, 블록 이런 거 다 표시해서 그림 그려드리고요. 외부 인면, 외부 평면 이런 식으로 다 도면을 이렇게 그려드려요. 이렇게 해주는 업체에다가 적산을 맡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나중에 검토하기가 여러분들이 어려워지고 좀 똑같은 돈을 주고 덜 받은 느낌? 그리고 손해보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안 받는다면. 자, 그리고 3번 3번 골조 물량 산출서 오름차순 정리.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골조 물량 산출서를 했을 때 자, 이렇게 저 같은 경우 보면은 보를 예를 들게 사실 물량 산출소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보하고 벽이니까. 자, 저는 물량 산출소를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각 층 지하 1층인데 B1, B3, B9, BB1, G1, G2, RAB1. 자, 영어 알파벳 순으로 오름차순이 쭉 돼 있죠. A, B, C, D, E, F, G, B, G, R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순서대로 오름차순이 돼야지 확인이 편해요. 그래야지 지하 1층에 B1이 한 개소구나, B3이 한 개소구나, BB1이 세 개소구나, 길이는 몇 미터다. 이게 구분이 돼요. 그리고 이걸 한번 보고 싶으면 페이지가 9페이지다. 산출 페이지 9. 그러면 이걸 9페이지 찾아가면 돼요. 자, 그럼 나오죠. B1, B4, 아까 BB1, B01이 지하 1층. 그래서 여기 콘크리트, 거푸집, 철근, 물량 산출이 다 나오죠. 이렇게. 네. 이거 지금 두 개 없는 것은 BB1이 인방보기 때문에 그래요. 철근만 나와 있고요. 나머지 다른 거 있는 거는 다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찾아가서 보면 아주 편해요. 수량 산출 확인도 되고. 근데 이거는 제가 한 거고 다른 사람이 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한 건데 지금 보면은 물량 산출소가 B2 자, 1층에 B2, G1, B2. 이 사람은 뭐냐면 B 나왔다, G 나왔다, B 나왔다. 뒤죽박죽이에요. 이게 물량 산출 검토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저처럼
물량 산출 목록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은 이거부터 봐야 돼요. 이게 검토가 안 돼요. 물량 산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이런 경우는 검토 안 돼요. 이거는 물량 산출 잘못한 거예요. 자, 물량 산출 수익의 기본은 오름차순이 쭉 돼 있어야 돼요. 알파벳 순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거를 제가 이 업체에 전화를 해서 오름차순으로 만들려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어요. 자기들은 모든 걸 다 인정하겠다 그런 식이에요. 자기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량 산출 한 사람도 뭐가 뭔지 몰라요. 검토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업체에 맡기면 안 돼요. 예, 좀 곤란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리고 4번, 마감 물량 산출서 내부 마감 평면도 작성. 자, 이제 골조가 끝났고 이제 마감인데, 우리가 물량 산출서는 보기 좋고 쉽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은 첫 페이지에 마감 집계가 이렇게 쭉 나오고, 본관 물량 산출서 하면은, 아까 제가 도면에 드렸다시피 이 순서가 이렇게 돼요. 창호, 내부, 조적, 계단, 외부 이렇게 요 순서. 요걸 보면서 제 물량 산출서를 보시면 돼요. 그럼 창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창호 1람표 보고한 거기 때문에 그거 보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간혹 창호가 이렇게 좀 이형인 경우가 있어요. 사각형이 아니고. 요건 또 제가 이렇게 따로 그려드려요. 그림을 또. 자, 그리고 창호 보시고 쭉 가시다 보면 내부가 나오는데, 내부는 이렇게 하나하나 평면도를 다 그려드려요. 그래서 바닥, 걸레바지가 이건 없는데, 없는 경우, 없는 거예요, 이거는. 펌프실인데,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주차장 같은 경우, 이렇게 도면 이렇게 그려드리고, 이 도면을 그리면 면적과 둘레, 이게 CAD 산출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바닥 면적, 물량 산출, 걸레바지, 벽체, 기둥, 천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거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부 물량 산출을 하나하나 다 해드려요. 자, 사실 마감 물량 산출은 내부 했으면 거의 한 60%, 70%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아까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쭉 물량 산출이 이제 순서대로 다 되는 거죠. 이렇게 계단도 그렇고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의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역서 근거 제시. 자, 내역을 만들었으면 그 내역서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만든 건데 처음에 원가 계산서 나오고 집계표, 내역서. 자, 이렇게 내역서가 나왔으면은 요 내역서마다 이게 1위 대가가 하나하나씩 있는데 요거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요걸 보면은 1위 10호, 1위 대가 목록 보면은 1위 10호, 1위 10호고 이것은 근거가 공통 2-8-1이에요. 이게 표준품셈이에요. 자, 표준품셈 공통 2-8-1을 근거로 하였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또 자세히 보려면 1위 10호. 1위 10호를 보면 이거죠. 아까 그거. 낙하물 방지막. 공통 2-8-1. 그래서 표준품셈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로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게 네, 제로비랑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제로비도 링크를 찾아가서 보시면은 요 링크가 다 돼 있어요. 그 제로비 하나하나가 링크가 여기에 다 이게 5가지 책자, 5가지 물가 정보, 물가 자료, 물가 정보, 가격 정보, 이 책자 페이지 수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가가 매달 개정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제로표도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근거가 다 돼 있는 업체에 선정을 하셔야 돼요. 자, 문제는 1위 대가표를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표준 품셈, 표준 시장 단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일부 적산 업체에서는 호표 1, 호표 2, 호표 3 요것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호표 1, 호표 1이 그 1위 대가 1, 2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걸 맞춰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안 된다면은 그런데 뭐 의뢰를 하시면 안 되고, 예. 그리고 클레임 해결. 자, 여러분들이 물량 산출 의뢰를 해서 발주처에 제출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하면은 이게 시공하다가 뭐 철근 안 맞다, 거푸집 안 맞다 이런 클레임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그 업체랑 통화를 해서 다 클레임 해결을 해드려요. 근데 이 적산업체가 그 자기가 물량 산출한 거에 대해서 클레임 해결을 못 해준다. 그거를 해결을 못 해준다 하면은 그 업체가 그 자격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그 클레임까지 다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업체, 그런 적산업체를 선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산업체 의뢰하고 계약하실 때는 클레임 해결까지 여러분들이 계약서에 특이하게 써놓으셔야 돼요. 저는 기본으로 다 해드려요. 자, 그리고 7번. 적산 백업 파일 전송. 자, 적산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했는데 그 발주처에서도 적산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그 백업 파일을 저는 드려요. 그러니까 이 적산 백업 파일을 보내줄 수 있는 적산 회사에 의뢰를 하셔야 돼요. 어떤 데에서는 이걸 안 준다 그래요. 그 안 주는 대부분이 자기들이 물량 산출한 것에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데는 의뢰하시면 안 돼요. 꼭 백업 파일을 줄 수 있는 업체에 의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8번. 이 적산을 하다 보면은 이 도면에 오류사항이 있어요. 오류사항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오류사항을 메모로 전송해 줄 수 있는 업체. 그걸 좀 메모를 해주고, 이게 도면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된 거를 명확하게 좀 메모해 줄 수 있는 업체. 그런데 의뢰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물량 산출하면은 항상 이렇게 다 써드려요. 잘못된 거. 뭐가 중복 잘못됐다. 뭐 어떻게 됐다. 그래서 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임의 지정을 하였다. 이런 걸 다 써드려요. 그래야지 발주처 입장에서도 도면에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건축사에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까지 다 해줄 수 있는 업체, 그런 데를 선정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만 마칠게요.